네, 시청자 여러분, 골닷컴이 발표한 2026 월드컵 파워랭킹 11위, 숙적 일본을 12위로 밀어내고 드디어 되찾은 아시아 최강의 자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 기분 좋은 소식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박수를 보낼 때 감히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이 순위가 과연 우리 축구 시스템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한국 축구의 총체적인 도약을 보지 못합니다. 제 눈에는 그저 거대한 신기루, 하나의 눈부신 환상만이 보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왕, 손흥민이라는 단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펼친 완벽한 부활의 쇼가 만들어낸 환상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콤한 승리의 취기에서 잠시 벗어나 그 뒤에 가려진 냉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자, 먼저 숫자를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골닷컴은 우리 대표팀의 파워랭킹을 지난 6월 13위에서 2계단 상승한 11위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은 10위에서 12위로 2계단 미끄러졌습니다. 이 순위 역전의 분수령이 된 것은 바로 9월에 있었던 북중미 원정 2연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미국을 2대0로 완파했고 강호 멕시코와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1승 1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이 성적표에 만족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극적인 순위 변화, 이 판을 뒤집은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대표팀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혁명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것일까요? 자, 이제 그 환상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홍명보 효과가 아니라 명백한 손흥민 효과입니다. 멕시코와의 2대2 무승부 경기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고 미드필더진의 연계 플레이는 여전히 어딘가 삐걱거렸습니다. 6월의 대표팀과 비교해서 조직력 자체가 환골탈태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6월의 대표팀과 9월의 대표팀,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흥민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피지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MLS로 이적한 것, 골닷컴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이 EPL을 떠나 MLS에서 뛰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징후, 그리고 그는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순위 상승은 홍명보의 대한민국이 아닌 완벽하게 재충전된 손흥민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것이 어쩌면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가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번 북중미 원정에서 멕시코와 0대0으로 비기고 미국에게는 0대2로 완패하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골닷컴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실험적인 라인업을 가동했다가 완패를 당했다. 이 패배는 일본 축구가 그토록 자랑하던 선수층의 깊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플랜 B 역시 우리만큼이나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을 실력으로 추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비틀거리는 순간 그 기회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우위가 아닌 순간적인 자리바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 1위라는 자리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일시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절묘한 결합입니다. 완벽하게 재충전된 한 천재의 폭발적인 활약, 그리고 우리 최대 경쟁자의 자멸과도 같은 헛발질. 이것은 우리 시스템이 거둔 승리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우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자리바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놓치게 될까봐 말입니다. 이 기쁨이, 이 환상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을 교묘하게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는 우리 대표팀의 공격력이
아니, 팀 전체의 힘이 이제 33살이 된 단 한 명의 선수, 손흥민의 컨디션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미드필더진의 숙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손발이 맞지 않는 조직력의 부재, 이 모든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열한위라는 달콤한 마취제 뒤에 잠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한위라는 숫자가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같은 세계 최강 팀들과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2골이나 실점하며 힘겹게 비겼던 그 경기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뼈아픈 경고 메시지이자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주소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 선수의 문제도 한 경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파워랭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달콤한 진통제와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 골마 터진 상처, 그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 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진통제는 결코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진통제는 그저 아픔을 잠시 느끼지 못하게 마비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상, 이 신기루가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거치고 난 뒤 마취에서 깨어난 우리는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순위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영광은 내일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계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제외하고 우리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세계 11위의 자격이 진정으로 있는가? 화려한 순위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진짜 숙제입니다. 한 명의 영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 11명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 굳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저의 고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풋볼 파이어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